어버이날을 맞이했지만 예년과는 다른 적막함이 가득합니다. 코로나19로 계속되는 거리 두기에 어버이날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오는 13일부터 고3을 시작으로 전 학년이 순차적으로 등교합니다. 대신 학년과 학교 상황에 따라 격주 또는 격일로 등교를 하게 됩니다. 초등학교는 오는 20일 1, 2학년부터 등교를 시작합니다. 학교마다 방역 준비에 한창이고 수업 방식도 바뀌게 됩니다. 6일부터 시작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다시 문을 연 관광시설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이르다는 반응 속에 관광지들은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어버이날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코로나19 탓에 부모님을 찾아뵙고 싶어도 마음만 굴뚝 같았던 분들이 적지 않았을 텐데요. 사뭇 달라진 어버이날 풍경, 박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주의 한 요양병원.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아버지와 딸이 애틋한 마음을 나눕니다. 코로나19로 면회가 금지된 지도 벌써 3달째. 서로 손 한 번 잡아보지 못하고 일어서야 하는 딸은 끝내 눈물을 훔칩니다. 밥이라도 한 끼 먹고 싶은데 못 먹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면서 물건만이라도 직접 그냥 물건만 전달하면 금방이잖아요. 그때 손이라도 한번 잡고 싶다 이 생각하면서 왔었거든요. 요양원 한켠에 마련된 책상 위에는 부모님께 직접 전해주지 못한 카네이션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예년 같으면 각종 공연에 잔치가 벌어져도 모자라는 날이지만 올해는 적막하기 그지없습니다. 누워 계시는 분들도 거동이 안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휠체어 탈 수가 없으니까 보호자분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도 몸 빼고 휠체어 이동 가능한 분은 이렇게 부추 쪽에서 이제 우리 보호사님들이 모시고 나오면은 간호사분들이 모시고 나오면은 가족들하고 얼굴은 보고. 거리 분위기도 평소 어버이날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른바 어버이날 기념 특식을 차려주던 무료 급식소는 문을 닫았고 노인복지관이라도 나서서 달아주던 가슴의 꽃도 구경하기 어렵습니다. 공원에는 카네이션 대신 마스크를 챙기고 나와 바둑이나 운동으로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로 가득합니다. 와가지고 밥도 같이 먹고 또 어떤 데는 또 일찍 와가지고 유적기나 사적지인데도 갔다고 구경하고 그래 보냈지. 원래는 더우다는 세월이 이러니까. 만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겨우 잠잠해진 코로나19가 행여 다시 확산될까. 계속되는 거리두기 속에 어버이날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교육부의 방침에 발맞춰 대구 지역 초중고등학생들도 오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학합니다. 대신 전처럼 학생들 모두 매일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학년과 학교 상황에 따라 격주 또는 격일로 등교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권미경 기자입니다. 오는 13일부터 고3 학생들을 시작으로 전 학년이 순차적으로 등교합니다. 대신 모든 학생들이 매일 학교에 가는 건 아닙니다.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은 매일, 나머지 1, 2학년 학생들은 한 주 걸러 한 주, 하루 걸러 하루꼴로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게 됩니다. 초등학교에서는 학년별로 5부제와 3부제, 격일, 오전, 오후 수업 등 학급 상황에 따라 수업이 진행됩니다. 학생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 급별에 따라 전일제, 격일제, 부제, 격주제 등 학교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등교 수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해 학급별 분반 수업이나 화면을 통해 선생님을 만나는 미러링 수업도 도입됩니다. 같은 학년이라도 교실은 층을 다르게 교차 배치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모이는 급식실과 특별실 등에도 모두 칸막이를 설치했습니다. 따로따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충분한 간격을 두고 일단 등교를 하게 되죠. 그 다음 단계부터는 계속해서 예방에 따르는 어떤 방송, 안내 방송. 교육청은 만약 기저질환이 있거나 아직 등교가 어려운 학생들은 등교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초등학교는 오는 20일 1, 2학년부터 순차적으로 등교를 시작합니다. 일선 학교들은 학생 맞이에 분주한데요. 교육당국은 혹시 모를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학생 맞이 준비가 한창인 학교 현장을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출입구마다 손소독제와 열 화상 카메라가 비치되었습니다. 교실 책상과 교탁과의 거리는 더 멀어졌고 2명씩 짝지어 앉던 것도 1명씩 앉도록 바뀌었습니다. 교사는 학생과의 소통을 위해 하얀색 면 마스크 대신 투명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가 오는 20일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차례대로 등교를 허용하면서 학교마다 방역 준비가 한창입니다. 1학년 같은 경우는 학교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서 놀이 중심 수업을 많이 실시를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라는 또 얘기가 있어서 개별 학습 중심으로 경북교육청은 등교 전과 등교 시, 점심 식사 전 3차례 발열 확인을 하고 1년에 5차례 실시했던 방역 소독도 9차례로 늘렸습니다. 등교 전 감염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학교에 알릴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됐습니다. 학생들의 건강 상태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등교 일주일 전부터 기침이나 발열, 해외여행 이력 등의 질문지를 URL 형식으로 학부모들에게 전송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등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 준비도 마쳤습니다. 총 1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보건용 마스크 학생 1인당 8매, 면 마스크 학생 1인당 2매, 그리고 또 개인용 손소독제 1인당 1개씩, 학급마다의 환경소독제 학급당 23개, 또 그리고 200명 이상인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를 한 대씩 설치를 했습니다. 이 밖에 월 1회 이상 학부모들이 급식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식당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학생들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방역 지침이 완화되면서 지역에서도 관광시설들이 속속 다시 문을 열고 있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76일 만에 다시 문을 연 식물테마공원 온들의 비움. 오랜만에 아이와 함께 나들이에 나선 가족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피어오릅니다. 이제 한참 아기가 이제 걸으면서 뛰어놀 때인데 집에만 있으니까 아기도 답답했을 것 같아요. 저도 일단 햇빛 보고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너무 좋고 오윤이도 아기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대구 경북에서는 안동 유교랜드, 대구 서문시장, 경주 동궁원, 문경 에코랄라 등이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완화되면서 관광시설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만큼 시설에서는 하루 방문객 수를 제한하는 등 한층 강화된 방역 지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입구에서 체온 측정과 방문 대장 작성을 실시하고 관람객 동선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인솔 및 관람객 간 거리 두기 활동을 강화하여 방역 활동에 완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2달여 만에 다시 문을 연 관광시설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아직은 이르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관광지들도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최근 강원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을 비롯해 화목 보일러 화재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스프링클러 같은 초기 진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 스프링클러가 실제 화재 상황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실험해봤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지난 1일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축구장 120개 면적을 태우고 1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원인은 주택 화목 보일러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 야산에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같은 화목 보일러 화재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전국에서 한 해 평균 375건이 발생해 전체 난방기기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나무를 땔감으로 쓰는 화목 보일러는 불티가 많이 튀어 화재에 취약합니다. 특히 산림과 인접한 주택의 경우 자칫 큰 산불로 번질 수 있어
스프링클러 같은 초기 진화 장치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화목 보일러가 있는 천정 바로 위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는데요.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실험해 보겠습니다. 스프링클러에 불씨를 갖다 대자 거센 물줄기가 사방으로 쏟아집니다. 90도 이상 온도가 감지되면 헤드가 열리면서 압력차가 생겨 물을 분출하는 원리입니다. 초기에 불을 잡는 데 효과적이고 대피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불날 염려가 많이 있었는데 소방서에서 이렇게 스프링클러 설치하니까 앞으로 화재 나도 그렇게 큰 불이 안 날 것 같고 앞으로 마음 놓고 잘 수 있어서 좋습니다. 현행법상 화목 보일러는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온수 보일러로 분류돼 가스 보일러처럼 검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에선 소방관들이 나서 화재 취약 가구에 스프링클러를 무료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펌프 시설이 필요하지 않고 기존의 화목 보일러에 저렴한 비용으로 간단하게 화목 보일러용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여 독거 노인의 안전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화재 위험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화목 보일러.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대구시가 신천지 예수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추진합니다. 대구시는 신천지 측을 사회재난 원인 제공자로 보고 방역 업무 방해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소송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사소송 피고로는 신천지 교회 외에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과 국내 31번째 확진자인 대구 지역 첫 감염자 60대 여성을 두고 소송 포함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산에서도 워킹스루 방식의 선별진료소가 운영됩니다. 경산시는 코로나19 검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8일부터 보건소에 워킹스루 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환자와 의료진의 비대면 진료 방식으로 진행되는 워킹스루 검사는 음압 설비를 갖춘 1인용 부스에 사람이 들어서면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합니다. 기존 선별진료소보다 검체 시간이 10분의 1로 줄어들고 의료진이 레벨 D의 보호복을 입지 않아 피로도와 의료장비 폐기물을 줄일 수 있어 한층 편리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경부고속도로 진량 하이패스 IC 신설 사업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산시와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진량산업단지 인근에 하이패스 전용 IC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진량 하이패스 IC는 무인으로 운영되며 기존 경산 IC의 교통정체 해소와 12분 정도의 거리 단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월성 4호기가 발전을 정지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7일 오후 6시 24분경 월성 4호기의 터빈 발전기가 발전을 정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원자료 출력은 60%로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터빈 발전기 정지로 인해 환경으로의 방사선 영향은 없다며 상세 원인을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경북도 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보다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71명으로 지난해보다 31명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로 인한 사망자도 지난해 8명에서 올해 4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이 기간 국민생명 지키기 100일 계획을 추진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펼쳤습니다. 앞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조기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청송군이 전국 최대 규모의 백일홍 화원인 산속카페 청송정원을 조성합니다. 군은 지난 태풍 콩레이 때 수해 피해를 우려해 제방을 높여 만든 13만 5천 제곱미터, 축구장 19배 규모의 부지에 산속카페 청송화원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화원에는 백일홍뿐 아니라 청보리 단지와 전망대, 관수시설을 설치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힐링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영주 선비도서관이 지난 7일부터 도서 대출 서비스를 일부 다시 운영합니다. 이번 재개관은 코로나19 방역 지침 완화에 따른 부분 개관으로 종합자료실, 어린이 자료실의 대출과 반납만 가능합니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1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36살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마스크 700만 장을 가지고 있다며 중국인 수출업자와 약사 등 4명으로부터 지난 1월과 2월 사이 17억 5,2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도심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구시는 2021년부터 3년 동안 9,700억 원을 들여 성서산단과 서대구산단, 제3산단 등의 산업 인프라를 추가로 확충하고 제조공정 혁신 기반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또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 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구 지역 내 산단은 모두 21개로 9,328개 기업에 12만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시내버스가 11일부터 다시 정상 운행됩니다. 대구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등교 일정과 유동인구 증가 등을 고려해 11일부터 시내버스 115개 노선 1,531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2월 말에서 4월까지 하루 평균 약 28만 명이던 시내버스 이용 승객이 4월 말 들어 약 42만 명으로 늘었다며 상황이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을 전담해 치료하던 영주 적십자병원이 오는 11일부터 정상 진료를 재개합니다. 병원 측은 지난달 29일자로 코로나19 환자가 전원 퇴원함에 따라 2달간 중단해온 외래 진료와 입원 진료를 1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주 적십자병원은 지난 2월 23일 국가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의료진 90여 명을 투입해 입원한 코로나 환자 187명을 전원 치료 퇴원시켰습니다. 경주시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지역상품권 경주페이를 발행합니다. 경주페이는 선불 충전식 IC카드 상품권으로 지정 금융기관이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일부 대규모 점포를 제외하고 IC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경주 시내 사업장 어디에서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주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사용 금액의 10%를 적립금으로 되돌려줄 예정입니다. 오늘의 날씨입니다. 토요일 우리 지역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소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빗길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운전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9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15도, 한낮 최고 기온은 19도가 예상됩니다. 경북 전 지역에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경북 북부 지역이 30에서 최고 80mm로 많겠고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은 10에서 40mm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으니까요.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이번 주말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토요일 밤까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주말부터는 기온이 비교적 오르면서 더위가 점차 찾아오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 신경 쓰셔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탓에 가정의 달인 5월에도 서로 만나지 못하는 가족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번 주말에는 영상통화나 전화로라도 감사한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